오신 김에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알차게 한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짜배기 필요한 것들만 아까 우리 홍보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영상 혹시라도 한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예. 2주 동안 왔는데. 근데 저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 저요? 아, 다행이네. 들렸단 말이에요. 아, 이해가 좀 어려웠어요? 네, 편하게.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 의도 자체가 유튜브 영상에서 올리는 게 평균적으로 프로가 아닌 이상은 그 짧은 영상 만드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뭐 잘라서 편집하고 자막 넣고 다시 인코딩이라는 거 해서 막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하는 게 나름대로 복잡하긴 한데, 그거를 올려드리는 순수한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올리는 거지, 그거 뭐 유튜브에서 돈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유튜브 영상 올려갖고 14만원 벌었어요. 그 14만원 벌자고 하루에 1시간 반씩 그거 뭘 고생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직설적인 말씀을 했다니까 그런 보안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차기 영상부터는 반영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홍보를 해주시면 보다 보니까 네. 그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약간 멀리 들려가지고 그 잘 안 말씀들을 많이 들리는 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넣는 건데 저는 또 이제 음향적인 문제가 확실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보완을 예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공통적인 것만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확히 92년도부터 족구를 직업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취미로 시작했다가 직업인이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직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92년도부터 지금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포인트는요,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얘기하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뭐가 차이냐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교육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가끔 모니터링 해보지만 이 친구들은 순수하게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실전용 테크닉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기본기를 쌓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으시죠, 그죠? 솔직히 보기에는 뭐 다른 친구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훨씬 좋죠? 닦아놓고. 자, 근데 이제 미래라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전희길, 거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배수전의 쌍둥이 박소우 아시죠? 누군지.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박성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희진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전희진이가 박성우 그 친구들처럼 젊은 나이에 유연성과 근력을 다 갖고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스윙을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가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하지 마라 해라 개념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우리가 안 가는 그 자세를 습득을 하셔서 평생 70세, 80세까지도 하실 수 있는 족구를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서두에 말씀을 꺼내는 거고, 혹자는 오해하셔서 뭐 괜히 그것들을 좀 폄하하고 뭐 좀 깎아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의도 자체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도 동영상 교재가 많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복이긴 한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또 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에 맞는 그런 동작들을 익혀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배의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좀 체크해서 오늘 짧고 굵게 임팩트를 가지고 한번 좀 토론을 해볼게요. 족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적인 걸 얘기하면 조금 물리하기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거 하나만 오늘부터 확실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을 때리는 건 오른발 기준으로 오른발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모든 운동은 요게 함정이에요. 축구, 탁구, 배구, 농구 모든 운동들한테 필요한 그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발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발력. 한번 입 밖으로 내보세요. 발력. 이걸 왜 입 밖으로 내라고 하냐면
모든 강습을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 보면요. 들으실 때 희한하게 제가 설명을 잘하다 보니까 이해가 쏙쏙 돼요. 그죠? 네. 근데 돌아서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필요는 다 까먹어요. 근데 한마디라도 입 밖으로 내신 거는 기억이 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강요하더라도 싫으시면 가셔도 좋지만 앉아 계신 이상 혹시 따라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반력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발을 앞쪽으로 밀려고 할 때 왼발이 버티는 힘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왼발은 나가지 않도록 버티고 있어야 차는 힘이 더 세지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체크 포인트는 반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왼발은 땅에 붙어 있고 오른발을 띄우고 받고 때릴 때 왼발의 힘이 버텨줘야 여기서 때리고 받고 띄우고 밀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제일 대표적으로 오른발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뒤꿈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볼이 나가긴 나가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다 보면요. 여기 다행히 몇 분의 아니라 거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왼쪽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보시죠? 왼쪽 무릎에 아대 차고 다니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고 계시더라도 주변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반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른발이 나갈 때 왼발이 자꾸 떨어지는 습관이 들으시면 오른발이 나가는 중간에도 왼발에는 힘이 전달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근육의 힘이 아니라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면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방 십자인대 쪽, 슬개골 안쪽의 전방인대 쪽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나중에는 인대가 조금씩 부분 파열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족구하고 나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하시는 이유가 왼발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셔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왼발 힘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가 족구하고 나면 허리 아프신 분. 좀 이따가 이렇게 쭉 훑어봐도 제가 말씀드린 27년 동안 외길이기 때문에 대충 동작 하나만 봐도 알아요. 그렇게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얘기를 명심하셔야 돼요. 왼발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받고 띄우고 때릴 때 왼발에서 못 버텨주는 힘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엉덩이에서 직립근이라고 하는 허리 근육으로 가요. 그래서 족구를 잘 하시면 정말 남자분들한테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은 변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켜나가시려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피니시 동작을 잊어버리고, 다 때린 마지막 동작을 잊어버리고, 볼이 내 발에 맞는 순간에만큼은 무조건 왼발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자. 단순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전근이라고 하는 장력,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부려서 버틸 수가 있는데 나이를 조금 먹어가실수록 내전근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구부리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많이 한계가 있어. 몸 강하시는 저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절실하게 느끼시는 거죠. 그런 이유가 왼발 중심을 잘 못 잡아서 그런 이유인데 무릎을 구부려주면 좋지만 무릎이 돌출되게 구부려주면 더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세우시더라도 뒤꿈치만 땅에서 안 떨어지시면 돼요. 뒤꿈치만 땅에 붙이고 받고 그 다음에 띄우고 그대로 때린다 생각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무엇보다 족구를 얘기할 때 이제 메커니즘 길게 얘기하고 있고 중요성을 다 보셨으니까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체중이 실려야지 볼이 세져요. 체중이 실려야 볼이 정확해지고 그래서 제 나쁜 예시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뭐 제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독특한 스윙 자세를 가지고 코스를 하셨던 분이겠어요. 혹시 옛날 분이 김혜수라는 분 기억하세요? GM대우에서 항상 전설로 남았던 세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형님이지만 자세만큼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분이에요. 제일 부드럽게 토스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온몸의 근육이 다 움직여요. 이런 동작이 다시 반복적으로 잘못 연습되시면 볼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정력이라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왼발 뒤꿈치가 안 떨어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볼을 받고 띄우고 때릴 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버티는 발력이 좋으면 다음으로는 큰 근육 순서대로 써줄수록 좋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으로 오른발의 큰 근육은 어딜까요? 허벅지. 넌센스도 아닌데 여러분들 알고 있죠? 허벅지. 허벅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4개 근육을 합쳤다고 해서 사두근이라고 해요.
요거를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요 근육이 재미있게 이렇게 힘을 딱 주면 정면에서 보시면 잘 보이시죠?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외전근, 여기 안쪽에 튀어나왔다고 해서 내전근,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허벅지 뒤쪽이라고 알고 있는 장단지 부분, 장단지 아니죠? 허벅지 부분을 광근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데 소세지처럼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근육을 직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내전근, 안쪽에 있으니까 내전근, 요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축구라든지 스케이트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허벅지가 커요, 작아요? 커요. 왜 클까요? 외전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외전근은 벌크, 사이즈가 커지는 근육이기 때문에 바깥 근육을 많이 쓴 사람들이 허벅지가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 허벅지가 굵어요, 호리호리해요. 호리호리하죠. 그게 이제 내전근과 직근이라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여자분들한테는 다리가 두꺼워지는 것보다 절대 안 그래요. 다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잘못하고 있어요. 족밥도 다리가 두꺼워졌다가 아니라 더 단단해졌다. 새 근육이 발달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식 중에 상식인데 제일 많이 이제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를 하나 끌어내려고 하는데 족구공을 차지 말고 밀어줘라 들어줘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대부분 다 들어보셨네요. 그러면 랜덤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전우 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장씨. 개인적으로 장씨하고 잘 맞아요. 그 장건우 씨가 생각할 때 밀어찬다, 차지 말라는 얘기를 밀어준다, 들어준다, 이걸 변형해서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느낌은 알아요? 어떤 게 참고고 어떤 게 참고고. 먼저 본인 포지션. 시작한 지 한 2년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앞으로 나와. 아, 건우야 오늘 잘 됐다. 오! 힘내! 건우야 힘내! 야, 오늘. 자, 그러면 자세가 어떤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평소에 하던 대로 내가 세터라고 생각하고 볼을 부드럽게 집어요. 왼발이에요? 오른발 잡으면 자, 나를 보고 그대로 한번 볼 쳐볼게요. 가르쳤잖아. 그러면 바로 붙잖아. 이거. 자, 서슴 있게 3개. 자, 하나. 자, 둘. 자, 하나 더. 네, 셋. 지금 일단 그 자리에 앉아. 갑자기 잘하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볼을 찼어요. 왜 이래? 네? 찼죠? 느낌상 그냥 막연히 찼다라는 느낌 들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잘했는데? 나보다 잘하니까 그냥 자,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제가 그럼 명확하게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시를 3번씩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맞추시면 제가 그 말레이시아 여행권 3박4일 여행권 드릴게요. 싱가포르 안 될까? 싱가포르? 싱가포르 제가 아직 못 들어가요. 말레이시아 못 가요. 일단 먼저 첫 번째 3번 하고 나중에 보이는 3번이 뭐가 틀린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볼. 자, 하나. 자세 잡고. 자, 둘. 마지막. 자, 셋. 요 느낌하고. 네. 볼이 어떻게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세 위주로 보세요. 자, 두 번째는 포인트가 뭐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눈썰미가 있으신 분하고 조금 차이를 보여줄 때, 제일 먼저 홍국장님. 처음에는 네. 앞에 때 수비가 준 거고, 땡. 요거는 세타가 준 거고. 트니시 동작에서 네. 나중엔 들고 있었고 처음에 탁 거. 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50점짜리. 네. 처음은 이 종아리로만 찾고 두 번째는 허벅지를 같이. 정답! 오케이. 형 말레이시아 가는 거요? 빨리 간다 그전에. 그럼 홍보장이 또 따라가지, 사진 찍으려면. 문제는 제 여건이 풀려야 돼요. 제가 한 10여 년 있어야 될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지금 좋은 눈썰미를 갖고 계신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관절이 하체 기준. 두선이 형 눈썰미만 좋으시네. 볼을 찼다. 네. 축구할 때 예를 들어서, 무릎 펴고서 이렇게 슛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네. 무릎을 동시에 발목과 동시에 임팩트 때 3개 관절을 다 펴주면서 슛이라는 걸 때리게 되죠. 족구할 때 지금처럼 무릎, 고관절, 발목을 동시에 다 쓰면 최악의 리시브가 되겠죠. 그래서 무릎 관절이 따로따로 놓을 때 우리는 볼을 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서브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지를 떠올려 볼게요. 서브를 밴드가 가입 안 돼서 밴드에 올라 한거 올리는데 퉁 하고 이렇게 발목만 써서 볼을 차면 볼이 넘어가서 바운드 돼서 어떤 저기도 현상이 들어오면 생길까요? 되지.
내가 초대해줘. 전화번호 나한테 한번 찍어. 회전이 그렇죠. 이걸 빼먹으시면 안 돼요. 회전과 체중이라는 차이는 반비례한다. 김광식. 체중이 실릴수록 회전이 어떻게 돼요? 죽지요. 회전은 떨어지고 무게는 무거워지는데 이거를 요즘 들어서 좀 희한한 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무회전 안축, 무시안축 이런 말을 쓰더라고 족구인들이.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긴 좋아요. 전화를 해놓은 회전이 문자를 떨어질수록 주면은. 체중이 공에 실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그 무회전 안축을 쳐다가 벌써 10명 중에 9명은 고관절, 서해부라고 하는 고관절 다 나가고 허리 다 나가요. 청남. 그러니까 절대 회전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절한 회전은 오히려 뱅신.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위해서 허벅지, 무릎을 고정시키시고 허벅지를 크게 손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올리시면서 볼을 터치하시고 띄워주시고 밀어주시면 요게 볼을 부드럽게 밀어주고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차지 마라 할 때 아 내가 무릎을 써서 볼을 가볍게 땅 때렸구나 들어가고 안 그러시면 남아있어요. 솔직하게. 나 같으면 거기 있어서 계속 사진 많이 나와. 거기 있으면 사진 많이 나온다니까? 움직이는 습관은 평상시에 제가 보였던 동작들처럼요 100번 좋은 설명을 하고 100번 좋은 교보제를 보시더라도 여러분 몸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왼발 땅에 붙이시고 뒤꿈치만 붙이시고 손바닥을 이렇게 수평으로 드신 다음에 단순하게 허벅지를 움직여서 터치를 하세요. 허벅지를 움직여서 여기에서 그대로 볼이 토스가 되고 리치가 되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허벅지는 닿지 않고 발목만 이렇게 움직여서 볼을 보냈다. 그러면 볼이 바운드가 돼서 네트 쪽으로 회전을 먹고 빠르게 가기 때문에 세터가 볼을 띄우기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어떤 동작이 생기시면 볼을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잘라먹는다고 하죠. 자꾸 넘어가니까 조금 짧게 주려고 역회전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볼을 깎아주시는 분도 계세요.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또 아주 기본적인 물리학이 적용이 됩니다. 회전은 방향에 따라서 회전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뀝니다. 회전은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회전의 방향은 공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공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아, 이제 맞췄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설명 들어보시면 당구 혹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당구 아예 모르시는 분? 중학생이요. 여기 몰라도 간단하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면을 향해서 공을 터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가려는 힘 때문에 공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전 회전이 배제되지 않고 적정량의 회전이라는 게 걸리죠. 이렇게 정면을 보고 갈 겁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어. 화장실? 다시 앞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가져갔다. 1일 조교합시다. 1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왼발 딱 붙이고 이렇게 피니시 자세 들고 있어봐요. 자, 수비수한테 좌수비한테 공이 가요. 갈 때는 이렇게 회전을 먹고 가죠. 그러다가 가는 방향에서 터치가 되면 다시 되돌아올 때 회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지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전이 바뀐 것처럼 보이죠? 요게 떨어지면 무슨 회전이에요? 역회전이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깎아주려고 하게 되면 이 회전이 배가 되겠죠. 나가서 바로. 그래서 그런 나쁜 습관이 드시고 나가자마자. 족바다 보면 상대방이 세게 때린 공 잘못 터치하고 어디 맞아요? 자기 코 때리고 코피 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코피 나보신 분? 저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될 건 제일 중요한 동작에서 내 자세를 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볼이 빠르든 느리든 느릴 때는 벽을 조금 밀어주시면 되겠지만 세게 올 때만큼은 회전을 주려고 또는 깎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로 해도 어려운데 이거를 뭘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머리로 목을 써서 이렇게 깎듯이 공을 주시면 틀림없이 목 디스크 오고 나중에 굉장한 후유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런 나쁜 습관은 빨리 버리시기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회전이 먹고 가다가 그대로 벽에 닿고 되돌아서 올 때는 저렇게 역회전이 먹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공이 최고 좋은 위치보다 라는 의미에서 발을 크게, 아크를 크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화시켜서 허벅지만 움직여서 볼을 터치했을 때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역회전이 생기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연계해서 조금 개인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요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한 세대 선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하길래 저렇게 애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잘하냐라는 질문 하시는데 이 얘기를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기본기에 충실하면 나중에 응용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러면 그 비결에 대해서 두 번째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족구를 잘하는 두 번째 비결은 피니시를 잘 잡아라. 볼이 땅에 떨어지고 수비 입장에서는 세터가 볼을 건드릴 때까지, 세터는 공격수가 공을 때릴 때까지 다리를 들고 있는 습관이 공을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자세히 얘기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왼발 안 떨어지게 나한테 볼을 주는데 볼이 부드럽게 포물선을 그리고 갑니다. 제일 이상적인 리시브 궤적이 뭘까요? 어떤 공이든 45도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너무 직각도 안 좋고 너무 낮은 공도 좋지 않습니다. 45도로 가는 게 좋은데 이것도 간단하게 풀어나가면 좋겠네요. 자, 본인 눈 감고 45도 궤적은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본인 눈 감고 자, 앞으로 나란히 하고 공을 가볍게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본인이 생각하는 45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러면 타이밍만 맞춰서 공에 손을 딱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오른발을 차보세요. 볼 보지 말고 손 떨어뜨리고 툭. 당시가 이렇게 소심하지 않아. 아, 너무 쫄았는데요? 아무데로 날라도 괜찮아. 뻥, 눈 감고 뻥. 그렇지. 지금 궤적 어때요? 정확한 45도 나니까 얼추 45도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정렬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눈 감고 45도 떨어뜨렸다 생각하고 그냥 발만 툭 들면 공은 알아서 45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잘못된 습관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팁이지만 세터할 때 45도로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손을 동그랗게 말아주는 게 좋아요. 자, 볼이 리시브가 돼서 올 때 그대로 손을 동그랗게 만드시고 공을 요 손 안에다 넣는다 생각을 하시고, 요번에는 손 안에 들어온 공을 눈만 감고 팔을 차면 맞았을 때 위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정렬만 생각하시고, 아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다시 원점으로 피니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네, 앞에 사람이 볼을 받을 때까지 자세 잡고, 자, 그대로 잡기 전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지금 5초 전에 설명했죠. 내가 잡을 때까지. 제가 보기엔 진짜 잘하는 건데, 지금. 자, 다시. 자, 피니시 잡아봅니다. 퉁! 자, 여러분들 시선은 뭐가 쫓아가냐면 공을 쫓아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중고수들급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종목으로 얘기하면은 골프를 빗대서 죄송한데 헤드업이라는 동작 있죠? 볼을 때리기 전에 고개를 들리는 습관을 왜 들어요? 궁금하니까. 나도 모르게. 네, 족구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개가 먼저 움직여서는 절대 좋은 결과가 없으니까 고개를 땅에다 파묻는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공 가는 거 보지 마시고 들고서 내 발만 본다 생각하실수록 볼은 정확하게 가요. 네, 잘못된 동작이 좀 전처럼 차자마자 잘못 met하시고 고개가 돌아가면 볼도 엉뚱하게 날라가니까 그거를 유의하시고 제일 중요한 피니시를 잡으세요. 한 번 더. 괜찮아. 그대로 들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발동작 보면은 뭐 했어요? 이제 눈으로 보이시죠? 볼 찼어요? 밀어줬어요? 들어줬어요. 네? 들었어요. 여기만 움직였잖아요, 여기만. 그죠? 허벅지를 움직이라고 10초 전에 얘기했어요. 얼마나 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머릿속은 이해되도록 몸으로 만드는 게 훈련 과정인데 훈련 과정 없이 바로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번거스러우시더라도 기본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다시 나를 흉내내면서 차고서 들고 있을 때까지 다리 들고 버티기. 안정적으로 허벅지를 쓰면서 들고 버틴다고 생각을 하면 요게 첫 번째로 족구 잘하는 비결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세터, 공격, 수비 이거는 누가 하는 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는단 말이야. 다 필요해요, 다. 특히 공격수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상대방에서 흔히 찬스볼이라는 상황을 넘어옵니다. 세터가 볼을 띄웠는데 바로 넘어왔어요. 그럴 때 우리 공격수 어떻게 해요? 자, 세터라고 생각하면 바로 넘어왔으면 찬스볼. 세터한테 똑바로 뛰어! 이러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초구는 포지션에 관계없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격수도 토스하듯이 세터한테 줘야 되고 세터도 토스를 당연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피니시 라스를 습관적으로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죠? 네. 공격수가 혼자 바빠서 볼 빨리 주고 토스를 들어가봤자 세터가 피자면 의미 없어요. 세터한테 줄 때 토스가 그리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빨리 잡으시고 토스 돼서 공격을 할 때는 과감하게 때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확실히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팁은 뭐냐면 피니시를 잡을 때 허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워주는 게 좋아요? 앞에 숙여주는 게 좋아요? 숙여주는 게. 그러시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확실하게 족구는 어떻게 한다? 조금 거만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공이 올 때 볼을 이쁘게 야, 거만하면 또 대익인데? 대익이가 맞게 하고 있었네. 자연스럽게 탄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본인의 습관은 1, 2도 차이가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하는 게 여러분들 몸의 습관이긴 한데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세를 나는 되게 세웠다라고 하는데도 평상시에 15도 이상 숙이신 분이 허리를 세우면 어떤 정도 세우냐면 1도 정도 세우면 난 되게 세웠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죠? 그래서 과감하게 거만하게 공이 오면 거만하게 쳐다보듯이 약간은 세워준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볼이 부드럽게 떠서 날아가요. 아시겠죠? 자세를 낮춘다라고 하면 무릎은 바짝 세우고 허리만 숙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니까 발하고 머리하고 동시에 나가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굳이 뭐 손들으라고 안 해도 한두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동작이 왜 나올까요? 무릎이 서 있을 때 때는 상대방이 예상 외의 공을 때렸을 때 약간 튀어오거나 약간 깔리게 되면 머리하고 바로 동시에 나가요. 그런데 보폭을 넓게 하고 자세를 낮추고 있을수록 웬만한 공들은 안축으로 받게 됨과 동시에 허리 이상 올라가는 공들은 자연스럽게 머리가 나가요. 그러니까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서 안축을 받는 게 좋아요, 머리도 받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을 제시하셔야지 본인 자세 이렇게 서서는 무조건 어떤 뭘로 받는 게 좋을까요? 본인 자세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세가 평상시에 높은데도 볼을 잘 맞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머리보다는 안축이 좋아요. 근데 뒤에 수비수들한테는 무조건 반강압적으로 머리대라라고 하면 정말 수비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받는다고 얘기해. 제가 그렇습니다. 의도하는 대답이 받는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족구하다 보면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받는 게 본인 잘하고 싶은데 못할 때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잘하는데 못하고 싶은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포인트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대가리. 그럴 때 그게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먼저 말씀드리면 족구는 절대 탓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발전은커녕 그 팀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여기에서 잘 주목하셔야 될 거는 탓이라는 건 소통하고 틀려요. 야 내가 이렇게 오늘은 A를 때리는 게 좋으니까 공을 조금 붙여달라고 질문하는 거 하고 야 조금 네트 쪽으로 붙여라는 거 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틀리죠. 네, 그래서 센터는 잘 주고 싶지만 리시브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수비수한테 탓을 하죠. 밟고 도면 수비수는 못 탓해요. 상대방 탓밖에 안 돼요. 상대방 탓밖에 안 돼요. 제가 잘 때리는 건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탓이 돌고 돌면 게임 해보시고 알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족구가 되니까 세터가 못 띄워도 공격수가 알아서 때릴 수 있어야 그게 공격수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리시브가 안 좋아도 공격을 할 수 있게 띄워주는 게 센터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너무 식상한 얘기고 뻔한 얘기인지는 저도 알지만요 절대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른 기술 강습보다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 선수들 제가 자랑 좀 하자 그러면 기본기가 잘 돼 있고 다른 걸 잘하는 것보다도 이런 걸 처음부터 조기 교육부터 받았기 때문에 실수하면 무조건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팀워크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수비 비슷하다 하면 결과적으로 결정나는 건 프로니까 이렇게 서로 못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 바깥만 잘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지가 실수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미리 약간 그 지대를 벗어나서 말씀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피니시를 잘 잡으려면 허리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상시에 내가 볼을 수비를 할 때 조금 발바닥 쪽에 맞아서 조금 짧게 떨어지고 땅볼로 깔리는 범실이 많이 나오는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을 받았을 때 볼이 높게 뜨기만 하거나 아니면 뒤로 날아가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유형. 1번이신 분 손. 네. 2번이신 분. 아, 1번, 2번 나 다 알잖아요. 둘 다이신 분. 네, 이분들은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허리 근육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에요. 허리 근육이 없을수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허리를 많이 숙이고 들어가면 휘청하고 숙이고 들어가면 땅볼 들어가면서 발이 나갈 때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 뒤로 날아가고 그 허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피니시, 바른 피니시를 잡으시려면 그 힘이 고스란히 허리까지 전달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족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근육 3개를 삼위일체 근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내전근이라고 하는 안쪽 허벅지 근육, 요 근육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대둔근 근육은 그대로 올라가서 직립근이라고 하는 허리 근육, 요 세 개 근육이 동시에 힘이 딱 들어가야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자세,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굉장한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저처럼 키 크다고 유리하고 등치 크다고 유리한 종목이 족구였으면 아마도 대한민국 평균 키가 지금 2017년 넘어가면서 180 가까이 지금 올라갔어요. 그 평균이 그저 돌아오면은 키 큰 사람이 190 이상이 전 국민의 1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족구대회 나갔을 때 최강구 선수를 지금 이미 190 넘는 사람들이 다 휘어잡아야죠. 족구가 국민 스포츠고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얘기는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누구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족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키가 작아서 불리하고 키 크다고 유리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갖고 논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족구 잘해요? 키 작은 사람이요.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 좋은 좀 사람이.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것도 교육이. 아마 본인한테 기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 대체는 4명이나 했는데 네? 대체는 4명이나 했는데 아, 그 친구들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개인 감독 안 해서 네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3.1일체 근육입니다. 그 근육을 세게 잘 쓰는 사람들이 족구를 잘합니다. 네. 언젠가 틀림없이 남들보다 빠르게. 그래서 경험이 미리 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일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 또 뭐였냐면 한 세대는 무슨 기준으로 선수를 뽑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현역 시절 때. 가령 10명의 선수가 특기생으로 응시를 했는데 누가 봐도 쟤는 붙을 거다라고 했던 최강의 공격수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 누가 봐도 삐실삐실했던 양원주 선수, 누가 봐도 삐실삐실했던 박수훈 선수, 누가 봐도 삐실삐실했던 손현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뽑혀갖고 나중에는 지금까지 대성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지금 얘기한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심 밸런스가 좋아서 허벅지에서 허리까지 버티는 힘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뽑아갖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빠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하우라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거니까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기본기 위주로 볼을 받더라도 조금 허리가 휘청하지 않도록 허리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왼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뒤로 빼주는 연습을 하시면 실력이 남들보다 일취월장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좋은 공격 자질을 보인다고 했던 84번 선수 84번 선수 심각해요. 몸이 많이 무너지면서 때리기 때문에 잘 맞을 땐 잘 들어가지만 조정력이라든지 정확히면서 굉장히 많이 흐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따가 포인트 다음 달 보내겠습니다. 6개월 코스로. 자, 어쨌든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응용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중요하게 얘기한 것 같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딱 축약을 하면 두 가지예요. 축구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뭐? 달력을 이용해라. 몸이 버티는 힘, 이것도 달력이기 때문에 잘 버티면서 오른발로 터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오른발에만 힘이 잔뜩 들어있고 정작 때릴 때 왼발이 붕 날르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의미에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강의 선수들, 수비수들 골 따라서 A키 땅 찍어친 거 바다닥 쫓아가고 날르면서 받는 친구 본 분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아니, 한번 회장님이 그럽니다. 최강부. 나 최강부 아니야. 날다긴가 하는 최강부 아, 그치, 최강부 맞지. 일반부 수준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잘한다는 수비수들 치고 잘 쫓아가서 삑살이 나는 선수들 별로 없죠. 그러면 그 잘 받는 비결 중에 잘 뛰어오는 비결 중에 하나가 왼발을 땅에 착 붙이고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많이 보지 마시고요. 사진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선수들 롤모델 얼마든지 선정해서 보실 수 있는데 동영상 전체 보시게 되면 몸의 동작이 전체 크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동작을 보지 마시고 공이 맞을 때 스톱 해갖고 일시정면으로 사진을 보세요. 자세가 어떤지. 그러면 10중 8구는 발이 딱 단단하게 붙어있고 무릎이 이만큼 구부러져서 허리를 바짝 세우고 이런 자세가 나올 겁니다. 얼굴은 마찬가지로 5만 가지 이상을 쓰겠죠. 네, 스냅 사진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자세 위주로 보시면 지금 설명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몸이 퇴화하기 시작하는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처럼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세우셔도 좋지만 뒤꿈치만 안 떨어지게 신경을 쓰셔라. 아시겠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뭐였죠? 좋은 피니시를 가져라. 볼을 받고 띄우고 때릴 때 항상 피니시를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최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자세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외적인 것들은 말 그대로 족구를 전체 수업의 일정으로 판단을 해서
수비의 전체적인 기본기부터 수비, 공격, 세터 그리고 전술까지 따른다고 하면은 스태티스틱 10년 이상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흔한 말로 막걸리 한잔 드시고 배치기 하던 시기가 이제 지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키면서 나름대로 전술적으로 세계적으로 접근하시려면 최소 1년 이상은 대학 공부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을 공부해서 학문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질에 겁먹으시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 건강하게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얘기들이 기술적인 나중에는 다 여러분들 머릿속이나 몸으로 기억을 하시고 미리 높아시면 답변 말씀드리는데 이 이제 어르신분들이야 어떻게 하셔도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몸 건강하실 정도 되셨습니다. 우리 10대나 20대 초중반 친구들은 절대 타 선수를 따라하지 말 것. 요게 지금 첫 번째 장부 중에 하나예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몸에 맞는 스윙, 몸에 맞는 타법을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다만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죠. 기본 룰이 뭐라 그랬어 오늘? 기본 룰이 뭐라 그랬어? 그리고 그렇지.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은 5년 후에는 나하고 같이 외국 나갈 수 있어. 5년 후에도 내가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야, 하겠죠. 말레이시아는 안 간다고 얘기해. 유럽 쪽으로 갈까? 여러분들 지금 말 나온 김에 잠깐 하나 좀 썰을 풀면 지금 족구가 앞으로 견제해야 될 대상 그리고 나가야 될 추구 방향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조교. 질문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족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 그리고 견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세계화로 나가려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족구하고 비슷한 운동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타파크. 여기서 이거는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식도 아니고 몰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하고 풋살이 이미 다른 종목이라고 판정됐고 단체가 다르죠. 물론 산하단체 인정됐지만 가령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같아요, 틀려요? 테니스 하는 사람한테 배드민턴 해라라고 하면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족구하고 유사한 종목을 얘기하라고 하면 세팍타크로 나오는데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전혀 다른 운동이에요. 세팍타크로 자체를 공자되면 안 되고 공 자체가 에라보기 때문에 주공이 10분의 1 무게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족구하고 비슷한 종목 얘기하면은 세팍이 나오는 건 정말 못 살시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즘 뭐 인터넷에 많이 풋넷! 뜨겁게 다루고 있는 풋넷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족구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볼을 단순하게 3번 만에 넘기는 과정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요 풋넷은 테니스하고 축구를 짬뽕시킨 접목시킨 운동이고 족구는 독자적인 운동입니다. 독창적인 운동.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이긴 한데 이미 풋넷은 24개국 연맹을 해서 국제대회 스포츠연맹에 지금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가 접경 지역이 버스 타고 가면 독일, 기차 타고 가면 스위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들 두 팀끼리 만나서 게임을 하면 그게 국제대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어디든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려고 하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금 고립 상태에 있긴 한데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족구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족구로 밥 먹는 시대가 되려고 하면 그럴 때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국제 스포츠 연맹에 빨리 등록이 돼서 족구가 자생적인 스포츠 마케팅이 돌아가면서 이제 돈 생산되는 구조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 아무리 엘리트 해봐야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한테 해야 하니까 다 이해하고 풋넷이 비슷하긴 하지만 족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종목이고 족구가 뛰어넘어야 될 사람이지 절대 풋넷과 같이 간다라는 건 여러분들 실력 판단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먼저 시간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풋넷이라는 거 한번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족구에 대해서 기본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까 약속드렸듯이 한 지금 이제 7시쯤 넘었을까요? 7시 하고 해야지 뭐. 네? 7시 가야 돼? 7시 가죠? 약속했던 시간이 딱 5분 남았네? 그러면은 아니, 저 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되죠? 공격을 하는데 드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바꿔야 된다. 아니, 공격할 때 계속 드라이브가 걸려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공을 쭉쭉 밀어차고 싶은데 드라이브가 걸린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네? 그 얘기잖아, 그죠? 지금 왜 이렇게 대질문하죠?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몸에 맞는 스윙이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지 회전이 걸린다고 해서 그걸 스트레스 받고 아예 회전이 안 걸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몸을 흡사시키고 몸에 맞지 않는 거다. 더 심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무의식 중에 편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공이 회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기본적인 자세를 왼발을 땅에 붙이고 허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공을 땅땅 때린다고 생각하는데도 공에 회전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이게 제자리에서 멈는 것 같고 점점 펴하는 것 같다, 실력이 안 느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지션 바꿔야 돼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모두 공격하고 싶고 모두 그런 마음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요소에서 다른 포지션에서 해답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야지, 내 적성에 안 맞는 공격을 가지고 축구사를 매달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고 몸이 망가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은, 그래서 내가 공격을 안 하잖아요. 자세를 보면서 내가 조절을 해줄 테지만 요거 포인트 하나 듭니다. 지금 질문을 준 요인 중에 포인트, 회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요. 회전이라는 게 왜 걸린다 그랬어요? 어딘가 관절을 많이 쓸수록 회전이 걸린다 그랬죠? 공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발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무릎, 고관절, 또 하나 얘기해야겠네. 말랑기도 여기를 자꾸 표현하실 때 골반이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속으로 뜨끔하시겠지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골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골반 아프다, 골반 아프다. 여기는 좀 지적으로 양보하시네요. 골반은 말 그대로 다 아시겠지만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뼈예요, 뼈. 그래서 뼈를 벌려라, 골반을 벌려라라는 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정확하게는 기시점이라고 하는데 인대가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냐? 서해부, 가랭이라고 해서 서해부 인대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뭐 가랭이가 아프다 이런 건 괜찮은데 골반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골반과 무릎,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공격을 할 때 쓰이는 근육이 또 어디 있어요? 허리 근육이 있겠죠? 요 세 개 관절이 따로따로 놀수록 공격 회전이 많이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과도하게 어깨, 골반, 허리 순으로 순서가 이루어지면서 임팩을 하게 되면 그게 회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드라이브라는 게 많이 걸리는 거니까 허리를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골반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골반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랭이를, 허벅지를 많이 움직이면서 볼을 찬다라고 생각할수록 조금 더 회전이 줄어들면서 체중이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절대 돌려차려고, 세게 차려고 돌려찰수록 공의 회전은 자꾸 걸리고 공은 자꾸 네트에 꼬라박고 공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찍혀 맞는 효과가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아시겠죠? 그럴수록 지금은 젊고 난 승민이가 모연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또 반복적으로 6개월, 1년 반복이 될수록 어디가 나간다 그랬어요? 제일 물에 뛰잖아. 그러면서 나중에 심각하게 또 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잘하잖아요. 아시겠죠? 말씀을 같이 하세요. 다른 분들도 이해했어요? 안 됐는데 됐다고 하지 마시고, 질문 좋았어.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오늘 미국시간까지 같이 할 예정이니까요. 편안하게 또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한 번 더. 예. 지금 요새 전희빈이나 서구나 그다음에 장한빈, 한빈이는 이제 브라질리언 킥이니까 좀 그런데 걔들이 오래 갈 수 있나? 그 골반, 그게 우리가 골반 꺾어차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게 난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미 근데 누구신지는 아세요? 여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이미 저만큼이나 이제 지도력을 갖추고 계신 전문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이제 뭐 등록하셔서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조언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막내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동하시다 보면 점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조언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자, 지금 질문 주신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제가 짧게 제 자랑 좀 하자 그러면 현역 피자 감독때요. 별명이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했어요. 강스트라다무스라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대학 때 감독일 때 실업팀 감독들이 계시잖아요. GM 대우 삼성 뭐 이렇게 계시면 그분들이 이제 선수를 눈여겨뒀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저 선수 몇 년 쓸 수 있냐? 그러면은 길게 써야 5년, 길게 써야 7년, 길게 써야 10년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딱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강만규, 장한빈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강만규를 데리고 갈 때 쟤는 7년 써먹을 생각하고 데려가라라고 해갖고 정확히 7년 써먹었어요. 그게 지금 질문의 요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세대 출신이 지금 2004년도에 첫 학기가 시작이 되고 졸업생이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이광주 선수가 활동한 것만 해도 벌써 16년 차가 되는 거죠. 근데 한세대 출신 선수 중에 누가 부상을 당했거나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은퇴한 사실 단 한 명도 없죠. 요거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누가 잘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하다 보면 그 절반도 실력 행사를 못할 뿐더러 몸도 망가지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언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쌍둥이가 지금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다음에 박서우 선수는 상대적으로 긴 롱런을 예상하는데 대략적으로 같이 들리지 마시고 그 선수들의 자세라든지 임팩트를 할 때 스윙 메커니즘들을 조금 깊게 보시면 허리를 많이 쓰는 동작인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근육을 많이 쓰는 타법인지 인대를 많이 쓰는 타법인지에 따라서 거기 판단 기준을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브라질리언 킥이 뭔지 아시죠? 네, 브라질리언 킥이라는 거는 이쪽에 격투기 자세로 정면으로 발을 들어 올려서 한번 뒤집고 반대쪽으로 빼주는 동작을 얘기해요. 그러면 벌써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서해부까지 해서 허리까지 4개 관절을 써야지 가능한 타법이죠. 관절을 많이 쓸수록 일시적인 효과는 굉장히 와할 정도로 드러날 수 있어요. 반복적인 스윙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탈골, 두 번째 탈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엔 허리가 늘어지는데 이 증상들이 요즘 동영상 보면은요, 작년, 재작년, 3년치만 보세요. 3년 전 두천중앙 쌍둥이 애들 뛸 때와 작년 그리고 올해 보면은요, 점점 아대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 증상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파워라든지 효과를 부러워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내 몸으로 하시려다 보면 선수들도 그렇게 못 버티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당장 매일 뜨끔하다가 허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그 많은 교육 영상들, 많은 동영상들 조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맞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건 이해가 아니라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가 잘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어떤 게 좋고 나쁜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직접 몸으로 해봐도 나쁘지 않아요. 누가 저렇게 차는데 내가 몸으로 직접 해보니까 아 이거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아가면서 어떤 제가 순간 욕이 나올 뻔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족구가 직업인으로서 족구가 잘 되길 바라는데 자꾸 일시적인 효과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퍼뜨리면 괜찮습니다. 네. 어떤 놈이 감수를 했는데 아픈 걸 참아야 실력이 는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누가 골반이 아파, 서해부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견뎌내야 공격이 좋아진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아니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근육이 아픈 건 단련이 됩니다. 근육은 강화가 되면서 우리 흔히 알겠다고 하잖아요. 근육은 점점 단련이 되는 조직인데 인대는 쓰면 쓸수록 가는 조직이에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 인대는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정형외과 가서 핏방망이 맞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죠? 관절염이라는 게 왜 생겨요? 관절염. 이게 퇴행성이기도 하지만 많이 쓸수록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그러니까 관절을 많이 쓰는 게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를 빠르게 인지하셔서 뭔가를 했는데 누구처럼 차봤는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몸에 맞는 부담 없는 자세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건강하게 찾아가시면 아시겠죠? 네. 서 있어. 그러면 왜 마지막까지 표현하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마지막 궁금증이 서 있는 게 편해서. 힘들어요. 들어갈게요. 아무 생각 궁금했던 거. 오늘 감독님 온다 그럴 때 그래. 네, 제가 온다고 할 때 제일 궁금했던 아니 거 오는지도 몰랐을걸요. 몰랐어요? 모르고 왔어 알고 왔어? 알고 왔어? 항상 왔어요. 알고 왔어. 아이 홍보를 잘했구만. 크게 다른 분들 들을 수 있게 둘이 있는 거죠? 수비를 할 때 강한 볼이 하는데 볼 터치를 하면 뒤로 간다. 지금까지 손을 뭐에 들었어? 왜 뒤로 간다 그랬어요? 허리 자세. 자세가 그러니까 요거는 부수적인 연동적인 파생적인 그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허리가 뒤로 갔다는 건 타점이 뭐를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타점. 볼을 건드린 높이. 누웠다.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허리가 뒤로 갈수록 볼을 건드리는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안 했네. 아, 오늘 좀 역시 세워도 보라니까 이제 앉았대. 자,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놓칠 뻔했는데 아까 쉬운 것만 이제 중요한 것만 추린다고 추리다 보니까 요거 하나를 놓쳤어요. 타점이라는 말이 지금 나왔죠. 타점. 네. 자, 영상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타점. 타점은 누구한테 필요한 얘기예요? 어느 포지션에? 수비수 네? 다 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배웠으니까 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다. 수비할 때 가장 이상적인 타점, 수비수한테 이상적인 타점. 무릎 아래 왼쪽 발목. 네, 무릎 아래도 너무 포괄적이에요. 무릎 아래는
이 높이가 굉장히 편차에 따라서 허리 각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무릎 높이에서 봤더라도 볼은 뒤로 날아가요. 그래서 아예 무릎 높이까지 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허벅지를 들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45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세터를 할 때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타점. 무릎. 왼발의 무릎. 그럼 누구는 무릎이요? 제 무릎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릎. 아시겠죠? 네. 공격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타점. 무조건 높다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허리. 절대 위험해요. 타점은 높을수록 위험해요. 네, 가장 이상적인 타점은 본인의 배꼽 높이. 그 배꼽이라고 해서 딱 정확하게 자루재듯이 배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하나 정도는 위에 올라가셔도 되지만, 배꼽 너무 위로 때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타점을 올리는 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올려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언제? 코스를 공략할 때. 네, 찍어치는 것도 하나의 코스 공략이기 때문에 코스 공략을 할 때만큼은 타점이 조금 올라가도 되지만, 좌수비 우수비를 보고 때리는데 타점이 올라갈수록 망가지는 건 상대 수비수가 아니라 본인이 망가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타점을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볼에서 타점을 좋은 질문을 네, 너무 높은 것처럼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볼이 높아요? 너무 했어? 지금 타점 야, 어디서 왼발이 안 붙은 거 아니야? 왼발이 안 붙은 거 아니야? 무릎에서 나오니까 볼이 어디 가요? 앞으로. 안 뜨죠? 네. 네, 그래서 타점을 더 낮출수록 볼을 자연스럽게 들어올리는 힘이라는 게 생겨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최대한 낮게 친다고 생각하고 바닥에서 들어올리고, 그렇지. 바닥에서 들어올릴수록 좋은 자세가 나오니까 볼을 안전하게 받는다고, 자, 자기 딴엔 안전하게 받는다고 높게 줘요. 이럴수록 볼이 짧아지고 자꾸 이상 증세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네. 코스 할 때는 무릎 높이, 공격할 때는 배꼽 높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타점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짧게 공통적인 과제는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보고요. 또 궁금하신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하는 시간이니까 마찬가지 궁금한 거라든지 얼마든지 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원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임팩트 포즈라고 하는데, 전후 과정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운데 입으로 포즈. 볼이 가운데 딱 맞을 때 자세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이 돌렸다, 꺾였다, 돌렸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드는 건데, 지금요? 네, 안축을요? 10번이니까. 이렇게 차라 그러면 이렇게 소심하게 차지. 아까 게임할 때처럼 차시라고. 지금 코에 맞아요? 지금 뼈에 맞아요? 여기에 맞아요. 여기. 코에 맞는 게 뭐예요? 본인이 의도한 거예요? 뭐 가끔은 그렇게 때리고. 코 찍어 찰 때 빼고 오픈 길게 보였어. 수비수. 그냥 안 추고. 안 추는 거. 더. 소리는 경쾌한 듯한데 84번 자가 몇 프로 소리는? 느낌이 그러지? 여러분들 와요? 더 세게 때릴 수 있는데 지금 50%밖에 못 때리고 있다고. 완전히 전형적으로 오른발이 밑에 딱 맞을 때 몸이 벌써 팍 하고 저쪽 돌아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리 돌리는 힘으로만 차는 거지 절대 몸을 못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 앞에 벽이다라고 생각하고 왼쪽 어깨를 자꾸 오른발을 때려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준비 한번 해봅시다. 다시 앞으로 조금만 더 오시고. 자, 준비, 스톱. 여기에서 빠른 교정을 원하시면 발의 보폭이 지금보다는 1.5배속 길게 더 길게.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빼졌으면 빼진 만큼 아픕니다고 생각해요. 오른발을 여기다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훨씬 더 스윙이 뻥 하고 밀려나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팩 하고 감길수록 볼이 빗맞으면서 회전이 걸리는 겁니다. 괜찮은 거하고 무관해요. 자, 팔 모양은요? 요 정도 파워면은요, 커피 마시면서 받아도 커피 하나도 안 들어요. 답이 안 느껴진다. 축구를 할 때 공을 해보면, 공격을 해보면 스피드만큼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뭐라 그래? 볼의 구별을 얘기하죠. 종속이 있잖아요, 종속. 바운드가 됐으면 그 힘이 쭉쭉 밀려나가는. 근데 종속이 전혀 안 느껴져요. 통통 튀어오르는 느낌.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수비수로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어떻게 해서 치가 맞아가 리시브 돼. 그러니까 공이 딱 맞아도 띵 하고 밀릴 정도로 가려면 지금처럼 조금 체력을 밀어주는 힘을 적시다는 게 지금 해주시는 적시다 들어오는. 오른발만 때리지 말고 민다도 아니에요. 오른발만 멀리 던지는 거야. 오른발만. 어깨는 잡아주시고 오른발만 멀리 간다는 거야. 어깨는 가만히 두라니까. 어깨가 먼저 돌아가잖아. 잘라버릴까요? 제일 시급해. 혹시 격수 종목 뭐 하신 거 있으시나요? 없어요? 다른 거. 오빠 할 때는 하여튼 전면적으로 안 맞는 거고.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더 훈련하고 멀다는 길이에요. 여기까지는 무수나 올라가서 스킬 닦아놓고 이 정도의 공격수로 하면 전국에 널리 널렸어요. 그게 본인이 인정하죠?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요거를 찍어야 된다. 어떤 어깨를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반력을 쓰는 반기 느낌으로 오른발이 나가는 그런 느낌을 찾아요. 에어로빅. 운동하세요? 근데 이게요, 공격까지 모든 포지션이 다 똑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력이라는 게 써야 된다 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조금 짧다 싶을 때 발만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발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오히려 짧으시고 야, 니네 판단하면 가. 아, 갈 때? 아니면 좀 이따 어른들 차 타고 가고.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 니네들이 판단해야 돼. 니네들이 판단하는 거 다 다르면. 동민아. 어? 몰라. 아빠 못 봐. 봐봐. 있나 봐봐. 아, 여기 없어? 아, 그러면 없는 건데? 나갈 때는 발은 와요. 발이 정면 방향을 보고 있는 거 식별하는 거예요. 몸을 닫아놓고 때리는 거 보는 거예요. 멀지 못할 정도로 열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갈 때 쉬지 말고 갖다만 대고 벌써 들어갈 때부터 힘쫙 들어가요. 갖다만 대고서 쉴 때부터 여기서 툭 그러니까 얘가 가야 되잖아. 약간은 몸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나와야 돼. 반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반대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을 잡으셔야지 팔도 아래로 잡아주고. 문자로 해놓던 거. 동민아. 아, 니네 지금 가도 돼? 좀 이따가? 그렇게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야. 9시에 간다 그래. 알았지? 습관이니까 바꿔야 되니까 그게 잡히는 순간부터 이 얘기가 뭔지 절실하게 낮추라고 세번 전할 거야. 팀씨는 요령을 몰라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살려서 자꾸 왼쪽 어깨를 잡아주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정렬.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자, 준비. 때리기 전에 준비. 때리기 전에 준비. 바로 직전 단계. 준비해서 지금 딱 본인 습관적으로 눈치에서 볼 때리는 거야. 그지? 그럼 지금은 공이 어딨어? 왼발보다 2개는 앞에 있잖아. 이런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 고쳐져. 왼발하고 수평이라고 동영상 봤어 안 봤어? 거기까지 봤어요. 자, 여기에서 맞는 느낌이 나와야 스윙이 천천히 뻥 근데 여기 있는 걸 때리려고 하는 왼발 여기 있는 걸 때리려고 하니까 뻥 소리가 나고 픽 소리가 나지. 여기서 소리가 달라야지 공이 짱짱이 에어로 갖고 이 느낌은 진짜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지금 공격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어떤 조언보다 이렇게 손을 좀 빈다고 생각하면 에어로 눈에서 표정 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다른 분들 오히려 어른들보다는 몸이 더 잘 서 있는 느낌인데 지금 준비해서 공 때리려고 할 때 허리가 조금 접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허리가 좀 접히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두 가지 원인인데 첫째는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사람 시각적으로 불편한 느낌인데 공이 앞에 있어야 편하다고. 약간은 뒤에다 놓는다 생각할 정도로 공을 뒤에다 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 놓고 허리는 어떻게 되겠어? 허리는 반대로 세워줘야 돼. 반대로 뒤로 세워줘야 돼. 여기 잘 났어. 다른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기존 세대하고는 다르게 앞으로 체중을 얼마나 써질 수 있으니까 83번 어디 갔어? 84번 담배 피지 말고 빨리 와. 기안 84. 아니 없어도 돼. 기안 84. 기안 84. 그치, 예를 들어 쉽지 차라리. 아예 오른발 좀. 기안 84. 이거 좀 제가 작은 거. 이거 나쁜 습관들이 자꾸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중심을 못 잡잖아. 너 제일 많이 찍혔다 오늘. 그러니까 오른발 좀 올려. 이 힘부터 키워. 이 힘부터 키워.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자꾸 배어 있으니까 근육이 자꾸 반대로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이제 지금 시급한 문제는 청소년에서 교육이 아니라 몸에 발라트 잡아주는 것도 이거 스마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숙제가 있어요. 오른발 뒤심만 낮게 들어, 낮게 들어. 허리 세우고 허리 힘 이대로 들고 버티기. 무릎 구부리고 살짝 이대로 들고 버티기. 석환아,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편한 자세고 좋은 자세인데 이 자세가 불편하다는 거는 지금 몸이 굉장히 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도 이게 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세우고 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숙제가 뭐였냐면, 자, 거리 맞춰서 공이라고 믹스든 공이든 마찬가지 때리고 다리 들고 버티기. 지금 당분간의 숙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몸을 오른발을 떨어뜨리지 말고 오른발 들고 버티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돼야 나중에 이제 푸시까지 평상시 볼이 왼쪽으로 많이 가죠. 그런 건 뭐 안정적으로 패시팅이라는 것도 거의 아니 주루가 까면 거의 왼쪽으로 오지. 그래서 그렇게 살거요. 그러면은 숙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스윙은 아까 크게 들어가는 건 되게 장점인데 아날로그식에 볼줄 알죠? 옛날 방식. 왼발 기준으로 한 1400. 왼발 기준으로. 왼발은 한 1400. 왼발을 기준으로 한 오른발에 한시로 12시야. 12시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내 몸이 짖은 말을 제일 많이 한다. 12시야. 11시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 11시 반이야 지금. 12시 반. 성실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계속 공이야. 그럴수록 방향이나 파워가 훨씬 때리는 거 있다 그 사람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묵직하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공을 때리면 약간은 압축, 엄지발가락 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공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자꾸 뒤쪽으로 빼줘야 돼요. 그리고 호흡 방향을 빼줘요. 중학생도 그랬어. 얘네 가야 되는 꼭 갔나? 그랬구나.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싹 바꾸려고 하지 마라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를 원치도 않고. 내 스윙을 갈 때 단점은 뭐? 지금 이백 포션에서 어깨다 피고 굉장히 아니 저기 뭐야. 그렇죠. 더 빠르게. 오른발이 떨어지는 거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스윙 스피드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어요. 민봉이도 배워라, 너. 너가 제일 배울 놈인데, 저거. 그렇죠. 지금 같은 스윙이 이제 계속 나오시죠. 그래서 크게만 치면 이렇게 차고 나서 오른발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에서 나오기 때문에 피니시가 이렇게 잡혀서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돼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민다, 때린다, 할 필요 없이 오른발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른발만 아래로 땅에 떨어질수록 공의 회전이 걸리긴 걸리지만 그래야 우리가 한 방울 되는 거지. 그 왼발을 보세요. 왼발 발가락이 하늘을 찍으세요. 하늘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봤나? 아니 전화가 발가락이 못 치고 계시죠? 그만 뻗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왼발이. 왼발을 풀어주셔야 돼요. 왼발을 풀어주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러려면 조금 스윙 스피드를 조금 더 천천히. 빠르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업, 다운. 스윙 궤적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스윙이 나오고. 길게 완만하게 플랫하게 떨어지고. 지금 좋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턴을 하고 발이 끼고 가기 때문에 살짝은 오른발이 오른발이 끝이 풀려서 끝쪽에 발이
바람 빠지는 소리 하는 거냐? 상체가 언제 조금이라도 원래대로 되면 발을 뻗어보면요 발이 안 당겨져요. 발이 완전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치고 뒤쪽에 맞으시는 경우는 그렇지 잘안돼. 이렇게 열두 먹어야 되는 지금의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없나? 몸을 말 그대로 아, 동진아. 너 내일 와야 된다? 알지? 알지? 사이드 쪽이 아니라 너까지가 딱 4명이니까. 아, 그니까, 수비는. 공격도 한 명 더 있는데. 이쪽을 조금 더 안쪽으로 쓸 거야. 5경기 그거 많이 뛰어, 뭘. 아, 하다가 또 오겠지. 설마. 수비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잘 떨어지시고. 상체가 그리고 앞으로 잘못 떨어지지 않도록. 석판아, 내일 가야 되지 않아? 난 상관없어. 얘네들 다 말했대.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임팩이 너무 빨라. 본인은 안 빠르긴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은 아니. 굉장히 빠르.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번개같이 빨라. 얘는 6개월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올림픽만 했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바꾸는데 8주 걸려서 우리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8주인 거예요. 8주만 그렇게 꾸준히 옆에서 잔소리 듣고 바꾸시면은 느낌은 빨리 바뀌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너도 해. 했어. 넌 보지도 않지. 얘기만 봐. 그 체크 포인트는 여러 가지 다 붙일 필요 없어요. 또 같이 공유하면 좋으니까 지금 딱 그 뭐가 마음에 제일 안 들어요. 스윙하시는 것 중에. 껄렁껄렁거려요. 본인 생각 그대로 얘기하면 다가오시죠. 뭐요? 별 생각 없는데. 보는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네? 그리고 퉁퉁 튄다는 게 힌트긴 한데 그게 왜 생길까? 디딤발? 왼발 중심이 발력이 못 잡아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이긴 해요. 정렬 포인트가 틀려지면 자꾸 몸은 업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몸 자체가 중심이 올라갔다 내려가면 힘이 앞으로 쏴주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공 정렬이 두세 개 앞에다 두고 차는 게 공통적으로 아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공을 앞에다 놓으면서도 몸이 상체가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퉁퉁 튀는 느낌이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공을 앞쪽으로 깊숙이 집어넣는 습관을 들이는 선수들도 보이면 공의 높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조금 자신있게 치시면 높이 하시는 게 더한 좋아요. 낮추시고 오른발, 뒤꿈치, 왼발 뒤꿈치가 지금 때리는 기시로 보면 응? 허리 휘어. 아, 이 서이 되긴 더 편해. 믿어보시면 더 집어넣어요. 여기서 차시면서 결정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이렇게 주문한 사람 누가 있었죠? 접니다. 네? 잘해. 아니, 몸이 약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는 느낌을 가지시죠. 그래요? 좀 전에 왜 그랬냐면 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치어들어가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때려치는 느낌이 많이 나요. 조금 과하게 발을 더 이상 못 나가고만 집어넣어주시고 약간은 허리가 이런 느낌이 쭉 힘 빼시면 오른발을 붙여주는 느낌이 나세요. 오른발을 이번에 뒤꿈치 떨어졌어. 생각을 해서 쳐야 되고 뒤꿈치 떨어졌어 이번에. 저기 이렇게 떨어지는지. 뭐, 어디 가려고? 끌고 가는 모양은 오른발로 스윙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살짝 마지막에 몸이 끌고 가면서 스윙을 하면 발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죠. 이렇게 뒤에서 끌려오니까 공을 싸게 끌어다가 끌려가지고 실제 쭉 보면 쭉 때리고
발이 몸을 끌고 간다. 발목이 몸을 끌고 가는 어떤 결과 나왔어? 거지 같은 결과 나왔어. 파워 승찬이 저 80%만 쓰고 있다. 지금 어깨 먼저 들어오셨고 여기서 좀 느낌을 뒷다리 잡으시려면 좀 여러 명이 보기 싫은데 한번 숙제 요거 찾으면서 정면 맞춰 정면 이렇게 제 몸을 돌리지 마세요. 야 중딩들 갔나? 저거 나가지 말라 했더니 이쪽으로 하는 거 근데 좀 전에 갔어. 그렇지 지금처럼 토스 교육은 안 맞았어? 그렇지 그렇지 순수 처리인데 완전히 좀 전하고 조금 안겨가지만 실제 파워라든지 그런 데서 자연스러운 너무 스윙 템포를 빠르게 가면 몸이 다리를 끌고 가는 모양인 걸 다리가 몸을 끌고 그게 최선이 좀 무서워. 그래서 그게 제그 시경이 좋은 그렇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몸이 먼저 빠져나고 다리가 나중에 들어오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맞추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파워를 몸에 10분의 1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까 70% 80%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 40%밖에 못 써요. 그거를 조금 더 발이 먼저 끌고 가면서 조금 못 따라가게 만들어주시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 번 보여줘요. 스윙이 엄청 빠르신 1번 2번 근데려고 하지 마시고 공 때리듯이 그냥 평상시 때리면서 빵빵 때리세요. 욕심내는 친구예요. 이제 막 신체 조건은 최강부예요. 아니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밸런스가 지금 차신 분들 중에 제일 좋아요. 야 이거 내일부터 공격이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잘 차는 것 같은 사람은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포인트를 나눠서 한번 봐봐. 어깨 돌아가 안 돌아가 심하게. 맞네. 거기 안 돌아가시죠. 근데 이제 위험 요소는 아픈 얘기지만 스윙의 구조 자체가 준비, 임팩트, 옵션, 피니시가 들어가죠. 그래서 피니시에 때 체중이 들어가는 건 피니시 때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MBC가 아니라 체중이 먼저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그것만 원포인트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발로 빠르게 때리는 연습을 합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들어가면서 때리시면 돼요. 10개. 둘, 더 빠르게. 오. 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아직 그러니까 많이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고 하시니까 굉장히 달라질 좋은. 예, 맞아요. 아 우리 규선이 형 버릴라 했더니 버리면 안 되겠네. 야, 귀에 내가 키우는데 왜 몸안 돌아가고 숫자 보면서 진짜 때리는 이 몸이 다만 여기서 이제 바로 안으로 딱 오른발 주세요. 오른발이 들어와서 공에 빠질 때는 눈을 뜨면 제일 그 얘기는 이제 정렬상 공이 받거나 이제 조금 이렇게 잘려 들어가는 건데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른발을 차고 왜? 왼발이 당겨서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스피드 2배 정도만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다른 분들은 빨라서 문제인데 지금은 조금 가수가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거리 맞춰서 준호도 했어. 빠르게 준우도 했어. 차는 느낌으로 툭툭툭 던지는 느낌 우리 몸에 잡히게 이거 없어도 돼. 제일 심각한 건 두 사람이 저 승찬이하고 저 누구냐 승민이래.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렇지 춤추러 올라가요. 멋있네. 올라왔을 때 이렇게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스탠스라든지 올라갈 때 지금 좋아. 좋아요. 야 농사 짓다 와갖고 역시. 모내기를 해야 되나 나도? 고연수 꾸준히 하시면 몸이 자꾸 스페어, 그러니까 전면이 되는